2026년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사 패턴, NPR 및 메뉴 관련 서류, 기록 보관 요건, 밀 카운트,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 청구 시스템, 식품 안전, 민권, 방문 모니터링, 윅 자료 관련 사항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짧은 퀴즈가 진행됩니다. 이 교육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키드케어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미뉴 메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 자료는 키드케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CCFP 식사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동 및 성인 푸드 프로그램 중 아침 식사 패턴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청구 가능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우유, 과일 또는 채소, 그리고 곡류입니다. 1세에서 2세 아동의 경우 우유 4온스, 과일 또는 채소 4분의 1컵, 그리고 곡류 2분의 1온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우유 6온스, 과일 또는 채소 2분의 1컵, 그리고 곡류 2분의 1온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의 경우 우유 8온스, 과일 또는 채소 2분의 1컵, 그리고 곡류 1온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프로그램 및 이멀전시 쉘터에 참여하는 13세에서 18세의 경우 우유 8온스, 과일 또는 채소 2분의 1컵, 그리고 곡류 1온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동 및 성인 케어푸드 프로그램, 런치 및 디너 식사 패턴에 대한 설명합니다. 청구 가능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려면 5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유 육류 또는 육류 대체품, 채소, 과일, 그리고 곡류입니다. 1세에서 2세 아동의 경우 우유 4온스, 살코기 가금류, 생선 두부 또는 치즈 1온스, 채소 8분의 1컵, 과일 8분의 1컵, 그리고 곡류 2분의 1온스를 제공합니다.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우유 6온스, 육류 또는 육류 대체품 1과 2분의 1온스, 채소 4분의 1컵, 과일 4분의 1컵, 그리고 곡류 2분의 1온스를 제공합니다. 6세에서 12세 아동의 경우 우유 8온스, 육류 또는 육류 대체품 2온스, 채소 2분의 1컵, 과일 2분의 1컵, 그리고 곡류 1온스를 제공합니다. 육류 대체품의 예로는 달걀, 익힌 건조, 콩 또는 완두콩, 땅콩 버터 또는 대두콩 버터, 그리고 요거트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동 및 성인 케어 식품 프로그램 스낵 패턴에 대한 설명합니다. 청구 가능한 간식을 제공하려면 5가지 식품 구성 요소 중 2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유, 육류 또는 육류 대체품, 채소, 과일 또는 곡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동 및 성인 케어 식품 프로그램 식사 패턴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호 1대 청구 가능한 식사를 위해서는 3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방과 후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오퍼 버서스 서비스, 즉 제공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번호 13세에서 18세 아동의 영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번호 3대 1세 아동에게는 홀밀크, 즉 무가당 전지 우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2세에서 5세 아동에게는 1% 저지방 우유 또는 펫프리 우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6세 이상 아동 및 성인에게는 무가당 또는 향이 가미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 동일한 식사에서 요거트가 육류 대체품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하루 한 번 요거트가 우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번호 4배에 살균된 100% 주스는 하루 한 번의 식사, 간식 포함해서만 채소 또는 과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팸은 모든 연령대에 대해 주스를 과일 또는 채소 구성 요소 대체 식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번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100% 홀그레인, 즉 통곡물 식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곡물 기반 디저트는 100% 홀그레인이 아니므로 공유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번호 6도 육류 및 육류 대체품은 주당 최대 3번까지 전체 공유 요건 충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류 및 육류 대체 식품 1온스는 공유 1온스와 동일합니다. 번호 7대 다양한 공유 인정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FNS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8대 아침 시리얼은 건조 1온스당 설탕이 6g 이하이거나 건조 시리얼 100g당 설탕이 21.2g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 영아 식사 패턴인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생부터 5개월까지의 인펜트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는 반드시 모유 또는 철분이 강화된 분유서에서 6온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의 경우 아침, 점심 또는 저녁에는 모유 또는 분유 6에서 8온스와 함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고형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아용 시리얼, 육류, 생선, 가금류, 전란, 익힌 건조 콩 또는 완두콩, 치즈, 코티지 치즈 또는 요거트, 그리고 채소 또는 과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의 간식에는 모유 또는 분유 2에서 4온스와 함께 빵, 크래커, 영아용 시리얼 또는 즉석 섭취, 아침 시리얼 중 하나와 채소 또는 과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안내사항. 분유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철분 강화 분유여야 합니다. 요거트는 6온스당 총 당류가 23g 이하여야 합니다. 즉석 섭취 아침 시리얼은 건조 1온스당 설탕이 6g 이하여야 합니다. 곡류, 빵, 크래커 및 혼합식품에 대한 추가 지침은 FNS 영아 식사 패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의 첨가당 최종 규정을 설명합니다. 최종 규정은 아침 시리얼과 요거트의 총당 제한을 첨가당 제한으로 대체합니다. 첨가당 제한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침 시리얼은 건조 1온스당 첨가당이 6g 이하여야 합니다. 요거트는 첨가당이 12g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요건은 더 건강한 식사 선택을 지원하고 CACFP 참가자의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 지침 및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USDA 첨가당 표준 양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USDA 식품영양국은 첨가당이 낮은 아침 시리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첨가당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워크시트 사용 방법. 먼저 영양성분표에서 1회 제공량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램 단위로 표시된 첨가당량을 확인합니다. 그 후 제공량을 표에 표시된 첨가당 제한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회 제공량이 12g에서 16g 사이인 경우 시리얼에는 첨가당이 3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이 26g에서 30g 사이인 경우 첨가당 제한은 6g입니다. 1회 제공량이 31g에서 35g 사이인 경우 제한은 7g입니다. 1회 제공량이 45g에서 49g 사이인 경우 제한은 10g입니다. 1회 제공량이 55g에서 58g 사이인 경우 제한은 12g입니다. 그리고 59g에서 63g 사이인 경우 제한은 13g입니다. 74g에서 77g 사이인 경우 첨가당 제한은 16g입니다. 이 첨가당 표준 양식은 아침 시리얼이 CACFP 첨가당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추가 지침 및 자료는 슬라이드에 표시된 USD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리얼 영양 성분표에서 첨가당 관련 예시를 제공합니다. 첨가당은 영양 성분표의 총당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예시의 시리얼은 치리오스입니다. 시리얼이 CACFP 첨가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첨가당 포함 인코로즈 에디드 슈거스라고 표시된 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얼인 치리오스는 한 컵 제공량당 첨가당이 1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은 CACFP 아침 시리얼 첨가당 제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준은 건조 1온스당 첨가당 6g 이하입니다.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면 CACFP 기준에 맞는 시리얼과 건강한 식사 선택이 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양성분표와 USDA 지침표를 사용하여 요거트의 첨가당을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요거트가 CACFP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영양성분표에서 1회 제공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 제공량이 온스 또는 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표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최대 첨가당량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2.25 온스 또는 64g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4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3.5 온스 또는 99g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7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온스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8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5.3 온스 또는 150g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10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6온스 또는 170g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12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온스 또는 227g 제공량에는 첨가당이 16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이 한 용기, 즉 원 컨테이너로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 전면에서 용기의 온수 또는 그램 수를 확인하십시오. 이 USDA 워크시트는 제공자가 CACFP 첨가당 요건을 충족하는 요거트 제품을 식별하고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요거트 제품이 CACFP 첨가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1단계 포장지에서 제공량을 확인하십시오. 이 예시에서 요거트 용기 크기는 150g 또는 5.3온스입니다. 2단계 USDA 첨가당표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최대 첨가당 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g 또는 5.3온스 제공량의 경우 요거트에는 용기당 첨가당이 10g 이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영양성분표를 제한 기준과 비교하십시오. 이 요거트에는 용기당 첨가당이 9g 포함되어 있습니다. 9g은 10g 제한보다 낮기 때문에 이 요거트는 CACFP 첨가당 기준에 부합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또한 사탕수수 설탕이 첨가당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첨가당은 가공 또는 준비 과정 중 추가되는 당류 및 시럽으로 사탕수수 설탕, 옥수수 시럽, 꿀 또는 아가베 시럽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성분표와 USDA 첨가당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제공자가 CACFP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더 건강한 식사 옵션이 되는 요거트 제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윅 식품 목록에 포함된 모든 식품은 승인된 식품으로 윅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인정식품임을 설명합니다. 윅 식품 목록에 포함된 모든 식품은 인정 가능한 식품이며 윅 영양 기준을 충족합니다. 캘리포니아 윅 승인 식품 쇼핑 가이드에는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승인된 아침 시리얼 및 기타 식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리얼이나 요거트가 윅 목록에 있다면 CACFP 식사 제공에 인정 가능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제공자는 여전히 첨가당 제한 기준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윅 기준과 CACFP 첨가당 지침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더 건강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 식사 제공을 위한 통곡물 제품 식별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곡물은 곡물 알맹이의 세 부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겨, 브랜, 배아, 점, 배유, 엔도스퍼름입니다. 통곡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식품 라벨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재료에 홀 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통밀, 홀 윙크, 통귀리, 홀그레인 오트. 또한 포장 전면에 100% 홀 윅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제품의 예로는 윈틴스, 통곡물로 만든 골드피쉬 크래커, 트리스킷 크래커, 그리고 오리지널 선 칩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로 강화 밀가루, 즉 어니치드 파우더가 표시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설탕, 흑설탕, 옥수수 시럽, 꿀, 아가베 시럽과 같은 설탕이나 시럽류가 원재료 앞부분에 표시된 제품도 피하십시오. 건강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일부 제품들, 예를 들어 뉴트리그레인바, 네이처밸리 크런치바, 벨비타 비스킷, 그리고 일부 아침 비스킷은 통곡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 동안 제공된 식사 중에 한 번 이상은 꼭 100% 홀그레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곡물 기반 디저트는 설탕이 많고 포화지방이 높고 가동도가 높아서 곡류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곡물에 대한 추가 정보는 choosemyplate.gov/yourgrain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NPR 및 메뉴 문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예상 출석 인원을 입력하기 전 메뉴 기록표, 즉 NPR을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인펜트가 아닌 아동용 메뉴 기록표의 예시입니다. 1단계. 먼저 계획된 메뉴만 입력하십시오. 각 식사 또는 간식에 제공될 모든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십시오. 2단계. 예상 출석 인원이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에서는 출석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3단계. 수량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수량 및 준비 수량 항목은 출석 인원이 입력된 후 나중에 작성됩니다. 이 예시에는 AM 스낵, 런치, 디너 항목과 연령별 필수 제공해야 할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메뉴 기록을 작성하기 전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확한 메뉴 계획은 식사가 CACFP 식사 패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청구를 위한 올바른 기록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메뉴 기록 시스템에 예상 출석 인원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단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Estimate Attendanc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2단계.
계획 중인 메뉴에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세요. 3단계. 각 식사 서비스에 대해 연령별 예상 출석 인원을 입력하세요. 여기에는 아침, 스낵, 점심, 저녁 및 추가 식사 시간이 포함됩니다. 인펜트,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등 해당 연령 범주에 맞게 출석 인원을 입력하세요. 4단계 출석 인원을 입력한 후 Apply Today를 클릭하여 예상 출석 정보를 저장하세요. 예상 출석 인원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식사 준비에 필요한 예상 식품 수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정확한 메뉴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예상 출석 인원을 입력한 후 메뉴 기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1단계. 이제 예상 출석 인원이 메뉴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출석 인원은 간식, 점심, 저녁을 포함한 각 식사 서비스별 연령 그룹에 따라 입력됩니다. 2단계. 출석 인원이 입력되면 시스템은 CACFP 제공량 요건에 따라 각 메뉴 항목에 필요한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계산은 참가자에게 제공할 음식 및 우유 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계산된 수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낭비를 줄이면서 모든 참가자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식사 제공 후 실제 준비된 수량을 메뉴 기록에 입력하십시오. 정확한 실제 수량을 기록함으로써 문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CACFP 규정을 준수하며 정당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상 출석 인원에 따른 필요 수량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메뉴 기록을 작성하고 메뉴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동용 일일 메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와 각 식사 구성 요소에 제공된 모든 식품 항목을 포함하십시오. 계획된 메뉴에서 변경된 대체 식품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어떤 식품 항목이 통곡물 풍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표시하십시오. 각 연령 그룹에 제공된 우유 종류를 기록하십시오. 메뉴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추가 CACFP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0일 라이트, 즉 차별 금지 문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센터는 또한 각 연령 그룹에 제공된 모든 식품 항목의 제공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메뉴 기록은 CACFP 규정 준수하고 지원하며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유지와 적절한 환급 요건 충족을 보장합니다. 이제 CACFP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했으니 이제부터는 기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기록 관리는 규정 준수 유지, 환급 청구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 검토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센터가 유지해야 하는 다양한 기록,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 그리고 기록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프로그램 준수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CACFP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Meal Benefit Form 또는 MBF, Child Enrollment Form 또는 CEA Meal Count Report 또는 MC 메뉴 및 메뉴 프로덕션 레코드 또는 MPR, 그리고 타임시트, 사인인 앤 아웃시트. 이 서류들은 아동 및 성인 케어푸드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 여부, 식사 제공 여부, 그리고 자격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보관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CCFP 서류는 현재 연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는 프로그램 요건을 보장하고 준수하며 성공적인 감사 및 검토 과정에 원활하게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규정 준수 및 기록 보관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CCFP 서류 목록을 계속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 기록지 차일드 뉴트리션 또는 CN 레이블, 즉 아동 영양표, 영수증 및 세미 애뉴얼 파이낸스 리포트, 즉 반기 재정 보고서 퍼스널 액티비티 리포트 또는 PAR, 즉 개인 활동 보고서 메디칼 폼, 즉 의료 양식 디클라인 폼, 즉 참여 거부 양식, 그리고 밀크 सब스터튜트, 즉 대체 우유 요청 양식. 이 기록들은 식품 안전, 식사 제공 요건, 재정적 책임성, 그리고 아동 및 성인 케어푸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제공된 편의 사항을 공식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CCFP 서류는 현재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록 유지가 프로그램 준수와 성공적인 모니터링 검토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이 시간은 키드케어에서 등록 문서 및 펜딩 상태, 즉 보류 상태 아동에 대한 중요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원본 밀 베네핏 폼 또는 MBF, 그리고 차일드 엔롤맨 애플리케이션 또는 CEA는
클레임 제출 마감일까지 반드시 에이전시에 보내야만 합니다. 원본 서류가 클레임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식사는 상환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센터에 등록되면 MBF와 CEA를 가능한 한 빨리 PDF 파일로 이메일을 에이전시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MBF와 CEA를 가능한 한 빨리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해 주십시오. 서류가 등록되고 처리 승인될 때까지 아동은 키드케어 내에서 보류 상태, 즉 펜딩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상 보류 상태로 남아 있고 오리지널 서류가 이미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되었다면 프로세스 도움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면 상환 지연을 방지하고 정확한 등록 기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센터가 키드케어 시스템에서 직접 아동 등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과정과 절차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센터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키드케어에서 직접 아동 등록을 입력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을 등록하려면 먼저 칠드런 버튼을 클릭한 후 리스트 칠드런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으로 Add 매뉴얼리를 클릭하여 새로운 아이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십시오. 올바른 클래스룸을 선택하고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입력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필수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신 후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키드케어에 등록된 아이는 오리지널 등록 서류가 KPM에 접수될 때까지 펜딩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입력은 아동이 시스템에서 액티브 상태가 되고 식사 상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KPM은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1대1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ACFP 클레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클레임이 유효하고 상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센터는 정확하게 갖춰진 서류를 유지하고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류는 프로그램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제공 요건입니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식사가 CACFP 식단 패턴 요건을 충족하고 환급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관 및 시설 자격 요건입니다. 이는 센터가 CACFP 참여에 필요한 적절한 승인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록 유지는 성공적인 모니터링 검토, 클레임 승인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주제는 밀 카운트, 즉 식사수 집계입니다. 정확한 식사수 집계는 상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격한 대상에게 식사가 올바르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CACFP 규정 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사수 집계 요건, 집계 기록 모범 사례, 그리고 피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 규정 준수를 위한 중요한 밀 카운트, 즉 식사수 집계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밀 카운트는 항상 식사 제공 시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즉, 밀 카운트는 식사가 제공되는 동안 아동에게 제공될 때 집계되어야 하며 식사 제공 전이나 종료 후에 집계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는 등록된 아이에게 제공된 식사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POS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 카운트 서류는 또한 weekly, 즉 주간의 첫 번째 식사 제공 이전 또는 그 이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밀 카운트 리포트에는 클래스 또는 센터에 등록된 모든 아이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식사수 집계는 클레임 상환을 지원하고 적격한 아동에게 식사가 올바르게 제공되었음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CACFP의 추가적인 중요한 밀 카운트 집계 요건을 검토합니다. 첫째, 식사수는 센터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센터는 출석 및 식사수가 승인된 라이센스 허가 한도 내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기록과 POS 식사수 집계는 별도의 기록이며 서로 다른 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석 기록은 아동이 결석했는지를 추적하며 POS 식사수 집계는 제공된 식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규정된 식사 구성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아래에 명시된 식사 패턴에 한해서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 2번과 간식 1번 또는
간식 2번과 식사 1번. 정확한 식사 제공 횟수 기록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과다 청구를 방지하며 적절한 환급 청구를 지원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키드케어에서 식사수, 집계 보고서를 인쇄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왼쪽 메뉴에서 리포트를 클릭하십시오. 다음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카테고리 목록에서 네 번째 옵션인 Meal and Attendance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Select a Report를 클릭하십시오. 세 번째 옵션인 Weekly Attendance 플러스 Meal Count 리포트를 선택하십시오. 리포트를 선택한 후 인쇄하려는 정확한 Weekly, 즉 주간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린색 런 버튼을 클릭하여 리포트를 생성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식사수 집계 보고서는 weekly, 즉 주간의 첫 번째 식사 제공 이전 또는 그 이전에 프린트하셔야 하며 등록된 모든 아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ACF 피밀 카운트를 위한 중요한 PYS, 즉 포인트 오브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POS 식사수 집계에는 세 가지 주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POS 식사수 집계는 식사가 아동에게 제공되는 동안, 즉 식사 제공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청구되는 모든 식사 서비스마다 POS 식사수 집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출석 기록 또는 사인인 아웃 시트는 식사수를 결정하거나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수는 반드시 POS에서 별도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청구 및 상환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센터는 출석 기록, 정확한 식사수 기록, 제공된 날짜, 1일 메뉴를 포함된 정확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식사가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을 지원하며 검토 및 감사 시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중요한 단계인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기록이 체계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 센터가 지연 없이 클레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록 준비부터 최종 승인 및 지급까지 각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ACFP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1단계, 클레임 및 모든 클레임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2단계, 오리지널 밀 베네핏 폼, 즉 MBF와 차일드 엔롤먼 어플리케이션, 즉 CEA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필요에 따라 아동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등록 기록이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밀 카운트 리포트, 즉 MPR을 인쇄합니다. 5단계 사인 인앤아웃 시트를 밀 카운트 리포트와 대조하여 청구 불가능한 식사 및 간식은 위드로우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정확한 청구와 적절한 환급을 보장하고 CACFP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ACFP 클레임 제출 마감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전 달의 클레임은 매월 칼렌더 데이 5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제공된 식사는 다음 달 5번째 달력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환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정시에 클레임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클레임 제출은 지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상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센터는 클레임 제출 전에 모든 필수 서류, 밀 카운트 및 지원 기록이 완료되고 검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ow that we've reviewed the claim submission process and important claim deadlines, the next topic we will discuss is the reimbursement system. Understanding how reimbursement works is important because it helps centers know how claims are processed, how payments are calculated, and what factors may affect reimbursement amounts. In the next section, we will review how reimbursements are determined, payment timelines, and important reminders to help ensure accurate and timely payments. 이 섹션에서는 클레임 제출부터 최종 지급까지 상환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매달 KPM은 승인된 클레임을 정해진 마감일까지 CDSS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CDSS는 클레임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CDSS는 상환 자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45일, 영업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KPM이 CDSS로부터 상환 수표를 수령한 후 재무팀이 자금을 입금하고 각 센터에 대한 상환 지급을 준비합니다. 그 후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디비전 디렉터가 수표와 직접 입금을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KPM은 CDSS로부터 상환 자금을 받은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상환 지급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센터가 매달 상환 예산 계획을 더 잘 세우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환 절차를 설명드렸으니
CACFP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인 식품 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 안전은 여러분이 돌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식품 취급 절차를 따르는 것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사가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며 센터가 CACFP 요건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안전한 식품 취급 방법, 적절한 식품 온도 유지, 청결한 환경 유지, 그리고 건강한 아동과 더 강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식품 안전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여러분의 센터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식품 안전 수칙과 일반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전은 4가지 핵심 단계로 시작됩니다. 세척, 클린, 분리, separate, 조리, cook, 냉장 보관, 칠입니다. 항상 손과 표면을 자주 씻고 나름식은 조리된 음식과 분리하여 보관하며 식품은 올바른 온도로 조리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을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리콜 및 식중독 발생, 식품 안전 차트 사용 방법, 그리고 보관 준비 제공 과정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중독과 특히 어린 아동처럼 위험에 더 취약한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보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올바른 식품 안전 수칙을 따르면 센터는 아동, 직원, 가족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식품 안전 절차의 일부로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기록지를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센터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기록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온도는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화씨 41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냉동고는 화씨 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온도 점검은 식품 부패를 예방하고 식중독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은 매일 날짜, 시간, 온도 및 이니셜을 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온도가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커머스 섹션의 의견을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온도 기록지를 유지하는 것은 센터가 식품 안전 요건을 준수하도록 돕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CACFP에 참여하는 모든 센터는 냉장고 기록지는 필수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센터는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를 매일 기록하고 기록지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온도를 모니터링하면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수 온도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냉장고 기록지는 주방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부착하거나 직원과 모니터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최신 상태의 냉장고 기록지를 유지하는 것은 식품 안전 준수의 필수 요소이며 여러분이 돌보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센터가 최신 식품 안전 정보와 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푸드세이프티.hov는 식품 리콜, 식중독 발생, 안전한 식품 취급 방법, 온도 지침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센터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식품 안전 차트, 보관 권장 사항, 그리고 아동과 직원을 식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식품 안전 정보는 www.foodsafety.gov를 방문하십시오. 다음으로 시빌라이츠, 즉 시민권과 차일드 케어 푸드 프로그램에서 시빌라이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은 차일드 케어 푸드 프로그램에서 민권 및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CACFP에 참여하는 모든 센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과 가족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권 보호는 식사 제공, 의사소통 및 참여 기회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와 혜택에 적용됩니다. 센터는 또한 차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올바른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ACFP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게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방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장애, 출신국가, 민족성, 종교 및 기타 보호 대상 신분에 따른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CACFP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센터는 차별 없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즉 ADA, 즉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함도 포함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가족은 식사, 서비스 및 참여 기회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과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가자, 부모 또는 직원이 차별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권 침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신고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민원은 여러분의 모니터, 매니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적절한 정부기관에 직접 제출될 수 있습니다. KPM의 시민권 코디네이터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인 캐더린 염이며 모든 민원은 신속하고 기밀로 처리됩니다. KPM은 보고된 모든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개인은 처벌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 가족 및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포용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 Justice for All 포스터는 모든 CACFP에 참여하는 센터에 필수로 게시해야 하는 민권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식사가 제공되는 장소와 부모, 직원 및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포스터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시민권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차별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USDA 웹사이트에서 포스터를 직접 인쇄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KPM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터는 항상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려지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CACFP 준수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니터링 방문은 CACFP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며 센터가 프로그램 규정을 연중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PM은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번의 필수 모니터링 방문을 실시합니다. 이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며 정상 운영 시간 중 특히 식사 제공 시간에 실시됩니다. 각 방문은 프로그램 운영을 완전하게 검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달에 이루어집니다. 이 방문 동안 모니터는 식사 제공 절차, 출석 기록, 식사수 기록, 메뉴, 냉장고 기록지, 등록 양식 및 기타 필수 CACFP 서류를 검토합니다. 모든 기록은 KPM, CDSS 또는 USDA 대표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에 보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방문은 센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센터가 CACFP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한 기회입니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또 다른 유용한 자원은 윅 프로그램, 즉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윅는 임산부, 출산한 산모, 영아 및 5세 이하 아동에게 영양 지원과 건강식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윅에 등록된 가족은 영양가 있는 식품, 영양교육, 모유 수유 지원 및 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제공자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더 건강한 아동, 더 강한 가족, 그리고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관심이 있는 경우 지역 윅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캘리포니아 윅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추가 정보와 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CFP와 윅과 같은 프로그램은 가정과 보육 환경 모두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영양이 강화된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합니다. 가족들은 여기에 표시된 캘리포니아 윅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윅 서비스 및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제공 가능한 혜택, 영양 지원, 모유 수유 자료 및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윅 쇼핑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된 윅 식품 항목을 확인하고 쇼핑 시 혜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윅을 통해 제공되는 영양 지원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과 제공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빌라이츠는 단지 규정 준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족을 위해 존중받고 환영받으며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유용한 윅 온라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제공자는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영양자료, 승인된 식품 목록, 지역기관 정보, 모유수유 지원 및 프로그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영유아용 분유 공급 상황, 건강 업데이트 및 윅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경고 및 지침도 제공합니다. 이 온라인 자료들은 가족이 건강한 성장과 어린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고 원활한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센터가 건강하고 CACFP 기준을 충족하는 식사와 메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USDA 영양 자료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소개합니다. 팀 뉴트리션 웹사이트는 CACFP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표준화된 레시피, 다문화 식사 아이디어, 간식 및 아침 식사 옵션, 그리고 레시피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센터가 식사 패턴 요건을 충족하고 다양한 문화적 음식을 제공하면서 영양가 있고 아동 친화적인 식사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표준화되어 있고 따라하기 쉬우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제공자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 영양교육 자료 및 식사 계획 지원을 위해 이러한 무료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센터가 CACFP 식단 계획 및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영양 및 메뉴 계획 자료를 제공합니다. USDA 푸드 바잉 가이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센터가 CACFP 식단 구성, 요건 및 제공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식품 수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USDA 푸드 뉴트리전 서비스 웹사이트는 또한 영양교육 자료, 메뉴 계획, 가이드 및 다양한 CACFP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다호 메뉴 툴키트 및 헬티 키즈, 헬티 퓨처와 같은 기타 유용한 자료들은 조리법 아이디어, 건강한 메뉴 제안 및 아동 보육 프로그램을 위한 웰니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부 자료를 사용할 때는 USDA.gov 자료가 공식 CACFP 지침 및 요건에 대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도구들은 센터가 메뉴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며 식사가 상환 가능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간 교육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장 또는 직원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통해 퀴즈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어 퀴즈는 English 링크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어 퀴즈는 Korean 링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시면 수료증과 워크숍 폴더가 각 센터로 우편 발송됩니다. 응시자는 최대 3회까지 퀴즈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퀴즈를 완료하지 못하셨거나 통과하지 못하셨을 경우 한인 가정상담소, 즉 KPM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026년 연례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CCFP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크리스틴 쇼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